안녕하세요, 황금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장모신입니다. 대표님, 저축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대표님께서는 저축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사실 저축을 그렇게 막 빡세게 해본 경험은 없어요. 운이 좋게도 부동산 시장이 화랑기 때 투자를 시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사실 저축을 하긴 해야 되죠. 그래서 저축을 하려면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는 뭔가 목표가 있을 때 저축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목표로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해외여행을 가겠다, 뭐 차를 사겠다, 뭔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 투자를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하다. 그렇게 목적과 목표 금액, 여기 딱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저축을 하는 거는 오케이. 근데 그냥 뭐 유튜브에서 그냥 저축하라고 하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저축을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좀 비추천합니다. 왜냐면은 돈을 저축을 하다 보면 이게 돈이 어느 정도 쌓이잖아요. 꼭 그게 어딘가에 나가. 한 100만 원 모았다? 그 엄마 전화 오죠. 세탁기가 고장났다. 그럼 막 또 돈을 모으면 갑자기 여자친구 얘기하죠. 다음 주 우리 100일이야. 꼭 그게 생겨. 그래서 그게 목적과 목표 금액이 없다. 그러면 이게 어딘가에 또 빵꾸가 나거든요. 그게 있어야지만 그런 유혹들을 좀 뿌리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축하는 거는 오케이. 그러면 그 목표를 세울 때 있어서 기준액이 있으실까요,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근데 일반적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일단 부동산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니까 부동산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래도 한 1억 정도는 모아야 되지 않을까. 왜 꼭 1억이에요? 부동산 여러분 그 앞에 붙어 있잖아. 그럼 일단 기본 단위가 억입니다. 기본적으로 억 단위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1억은 있어야 뭔가 좀 비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대학교 때 제 친구의 아버지가 계셨어요. 그 아버지분이 굉장히 사업으로 성공한 분이셨는데 그 강남의 아파트에 사셨거든요. 그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아버지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처럼 내 친구랑 앉혀놓고 1억부터 모아라. 1억이 모이면 그 다음부터 굴러가면 2억 3억은 쉽다. 근데 1억까지 모으는 게 어렵다. 1억까지 모으는 거를 해봐야 된다. 그럼 뭐 1억 100은 안 되고 뭐 9,500은 안 되나요? 그게 아니고 그 1억이라는 돈을 모으는 동안에 내가 절약하고 그 돈의 소중함을 아는 거, 요런 게 어느 정도 세팅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좀 쉽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저축을 막 죽어라 한 적은 없어가지고 꼭 1억을 모아라 그런 건 아닌데, 말씀하신 것처럼 1억이라는 단위를 달성하는 데까지 그 우여곡절이 많았거든요. 한 3천만 원 모았다가 잘못 투자해서 몇 천만 원 다시 날아가기도 하고. 근데 1억이라는 숫자를 한번 달성을 하면 일단 그 자릿수가 뚫려요. 우리 게임에서 슬롯이 하나 뚫리면 그 슬롯에 또 좋은 아이템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게임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1억이라는 단위가 뚫리면 9억 9,999만 원까지 슬롯이 뚫리거든요. 그런 상징성 차원에서도 1억이라는 금액을 처음에 투자든 저축이든 한번 달성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1억을 모으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실질적으로 직장인들이 1억 모으는데 한 5년에서 한 6년 정도 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래 걸리죠. 그 돈을 모으는 속도보다 자산이 올라가는 속도가 일반적으로는 더 빨라요.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내가 빨리 모아가지고 그 돈을 자산에 옮겨놔야 걔들도 일을 하고 나도 모으고 해서 투트랙으로 불리는 게 사실 제일 좋은데, 일단 자산화를 하려면은 소액으로 하려면 주식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우린 주식 채널이 아니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돈을 그럼 빨리 더 모아라. 그래서 월급에서 쪼개가지고 저축하는 게 아니고 소득을 늘리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더 빡세게 저축을 하는 거지. 그냥 산술적으로 생각한 거지. 월급이 300인데 그 다음 150은 써야 돼. 그럼 150 곱하기 몇을 하면 1억이야 하면은 사실은 답이 없지. 150 쓸 걸 100만 원을 쓰면 200만 원 저축하면은 사실은 조금 더 줄어들 거고, 거기서 내가 알바를 하겠다, 아니면 뭔가 부수입을 늘리겠다 하면은 사실 그게 더 줄어드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원동력이 뭐냐? 결국 사람이라는 게 목적이 생기면 더 타이트하게 돼 있거든요. 여자분들 있잖아, 결혼식 전에 미쳤어. 결혼 날짜 잡히지? 여자의 그 8, 90년 인생에서 가장 마르고 가장 예쁘고 그때가 결혼식 전날이야. 맛있는 음식이 생겨도 그게 다 돌로 보여. 왜? 결혼식 때 웨딩드레스 입어야 되니까. 돈 모으는 것도 똑같아. 사람이 신념이 생기면 그게 되거든요. 여자라면 결혼식 그런 것처럼 뭔가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내가 그 목표가 뚜렷하면 실패하면 안 되잖아. 얘처럼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뭘 하죠? 공부를 한다고.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 막연하게 지식만 얻는 게 아니고 길이 보여. 내가 돈을 모으고 있으면서 공부를 했는데 길이 보인다. 이게 그러면 확실해져요. 의아해 하다가 어느 정도 확실해진다. 그러면 빨리 하고 싶으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대출을 일으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빡세게 돈을 모아서 5, 6년 걸릴 거를 3년으로 줄였어. 근데 내가 이거 딱 공부를 해보니 확실해.
진짜 돈이 돼. 내가 공부를 했어, 제대로. 근데 3년까지 못 기다리겠어. 1년만 더 땡기고 싶다. 한 2, 3천이라도 레버리지를 하면은 1억 모을 거를 한 7천 정도만 모으면 되니까, 그럼 그 대출은 뭐냐? 내가 돈을 모으는 시간을 사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뭐 신용대출 같은 걸로 3천? 뭐 4천을 받으면 6천만 원만 모아도 1억이 딱 되니까 시간을 사는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반대로 그렇게 신용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다는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나요? 우리 초보자들에게는? 그게 뭐 이자를 내는 게 사실 리스크라고 볼 수도 있죠. 왜냐면은 이제 망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런데 예를 들면 미래에 있는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왔어. 내가 2년 뒤에서 왔는데 5천만 원을 투자하면 1년 뒤에 2억으로 돌려주는 투자처가 있어. 이거면은 사실은 그냥 확정인 거잖아. 네. 근데 내가 지금 1,000만 원밖에 없어. 그럼 4천이 부족해. 그럼 4천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아, 그럼 어떻게든 4천을 마련해야죠. 그렇지. 어떻게든 마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레버리지를 해서 이자를 내는 거에 물론 리스크도 있지만 내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냐 없냐, 공부가 됐냐 안 됐냐가 사실은 더 큰 리스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공부가 안 됐는데 내가 5천이 있어. 대출 안 받았어. 그럼 이자 안 나가죠? 그럼 리스크 없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투자했어. 그럼 날렸어요. 아, 나는 이거 레버리지 안 한 거고 뭐 그냥 100% 내 돈이었으니까 상관없나요? 그건 아니잖아. 그게 레버리지를 한 돈이든 내가 피같이 모은 돈이든 잃느냐 안 잃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게 리스크인 거지. 그걸 해지하려면 공부를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대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미래의 시간을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럼 직장인들 기준에서 대출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돈을 모으는 데 있어서 두 분 다 직장인 출신이었잖아요. 어떤 대출들이 우리가 주변에서 받을 수가 있어요? 일단 좋은 회사 다니는 분들은 회사 대출이 있겠죠. 그게 제일 위험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게? 회사 대출이 일반적으로 되게 저금리예요. 내가 퇴사하기 전에는 계속 거의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받았어. 받은 다음에 내가 뭔가 다른 기회가 있어서 회사를 나와서 그걸 하고 싶을 때 그것 때문에 못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갚아야 되니까. 왜냐면 그만한 상품, 대출 상품이 없거든요. 저리에 신용만 믿고 대여를 해주는 그런 대출 상품이 잘 없기 때문에 그게 좋기도 하지만 약간의 족쇄가 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는 뭐 신용대출, 아니면 사업자 대출, 아니면 뭐 회사 대출, 방금 얘기했던, 여러분들 차 한 대씩은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담보 대출이 있을 수 있어요. 캐피탈.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이 있다, 그럼 주택담보대출도 받을 수 있겠죠. 직장인이라면 기본적인 신용대출 말고도 플러스 애드로 해가지고 뭐 시티은행이나 이금융권 가면 신용대출이 또 추가로 나와요. 그렇게 해서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활용하는 법, 내 신용을 활용해서 대출을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님은 실제로 직장 다녔을 때 디벨로퍼 입문하면서 어떤 대출을 받았어요? 지금 말한 건 다 받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걸 다 갚으셨어요? 다 갚았죠. 어떻게요? 그 투자로 계속 불리고 하니까, 불리면서 일단 금리가 높은 것부터 갚고, 회사 대출 갚고, 지금은 사실은 뭐 제 개인으로 대출은 없어요. 다 그냥 그 제 부동산 가지고 있는 담보 대출이지 제 개인상의 대출은 없는 상황까지는 만들어놨습니다. 임정모 씨님은요? 저도 할 말이 없네요. 다 써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회사가 작아서 회사 대출은 없었고, 최근에 좀 이렇게 좀 대출 규제가 또 심하다 보니까 저는 최근에 이제 대부까지도 한번 써본 경험이 있습니다. 대부요? 네. 이거 혹시 그 B2 장려 영상인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투자를 해서 좀 자본금이 순간적으로 많이 필요한 시기에는 그렇게 좀 레버리지를 이용을 하는 편이고, 어느 정도 임대라든지 세팅이 좀 되면은 그 부채가 다시 좀 정리가 되죠. 그럼 대표님,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또 받을 수 있는 대출의 종류를 좀 알아봤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은 동안에서 1억 정도를 마련했어요. 대출까지 해서. 그럼 그 1억으로 할 수 있는 투자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 뭐 일반적으로 1억으로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하면 빌라나 오피스텔을 가장 많이 하겠죠. 가장 대중적이고 환금성도 그나마 낮고, 그 다음에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초보자분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게 일단 주택이다 보니까 그냥 원룸, 뭐 빌라라든가 뭐 오피스텔 제일 많이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이런 것도 좋긴 한데, 부동산을 할 때는 근본은 땅이거든요. 우리가 아파트든 빌라든 뭐 오피스텔이든 이런 거는 땅을 사는 개념보다는 그 상품을 사는 개념이죠. 그래서 주식을 투자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주식 1주를 사면은 어떻게 보면 지분을 사는 거잖아요. 그 지분을 사는 건 크게 영향력이 없으니까 부동산을 살 거면 땅을 깔고 앉아있는 건물이나 아니면 땅 자체를 사는 게 나중에 내가 핸들링을 하거나 개발할 때 부가가치나 밸류업을 하기가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소액이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하면 좋지 않을까. 근데 사실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요즘에는 또 같이 돈을 모아서 하는 이제 공동 투자라든가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공동투자라고 하는 게 결국 그 같이 법인 하나 세워서 자본금을 넣고 하고 엑시트하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렇죠. 진짜 우리 냉정하게 봤을 때 1억이라는 돈이 진짜 모으기는 어려운데 막상 또 모으고 나면 큰 돈은 아닐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큰 수익을 내지 못할 수도 있는데 1억으로 정말 괜찮나요, 이런 게? 1억으로 투자할 때 그게 굉장히 작은 돈이지만 나한테는 소중한 돈이니까 뭔가 보장성이 있는 거를 좀 원하실 거예요. 보장이 된다는 건 거의 사기에 가깝습니다. 모든 투자는 다 리스크가 있어요. 다 리스크가 있지만 최대한 내가 공부를 해서 좀 리스크를 해지해가면서 알고 투자하는 게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장된 거는 다 사기다. 금융상품이야 뭐 대기업이 하는 거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부동산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거의 사기라고 보면 되고 요즘에 금리가 높잖아요. 금리가 요즘 몇 프로지? 통상 신용대출은 한 7% 전후하는 것 같고 주택담보대출은 한 4, 5% 정도? 뭐 7%, 6% 이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막 이자 많이 낸다 생각하는데 부동산 투자했을 때 보통 그래도 한 20% 이상은 좀 수익이 나거든요. 금리 20%다 하면 미치잖아요. 근데 내가 수익을 20% 낸다라고 하면 사실 괜찮은 건데 내가 이자를 낼 때는 6, 7%도 굉장히 많다고 느껴지는데 투자를 해서 수익으로 생기는 거 7, 8%다 이러면은 굉장히 좀 적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주식에서는 안 그러는데 부동산에서는 더 기대 수익이 높은 것 같아. 1억으로 너무 욕심을 내거나 한 방에 크게 가려고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좀 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미 부자가 된 분들도 보면은 지금 막 뭐 20억 넣고 뭐 10억 벌고 막 그러니까 굉장히 막 그래 보이지만 그런 분들도 처음부터는 다 조금씩 차근차근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서두르지 말고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투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기대 수익률을 너무 남들 막 2배, 10배 벌었다고 그걸 따라가기보다는 공부를 하고 저축도 하고 성공을 맛보면 그 수익률이 10%, 20% 낮더라도 잃지 않고 그렇게 계속 굴려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또 투자도 직접 해서 수익을 맛보시고 그렇게 반복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1억 투자해서 1,000만 원만 벌면은 굉장히 적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거기다 세금 내면 남는 게 뭐냐? 세금 반 내면 500밖에 안 남는 거 그거 뭐하러 하냐 하는데 여러분들 500만 원을 저축해서 모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달에 50만 원 저축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5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투자를 해서 단돈 1원이라도 벌어보는 그 경험과 그 지식, 습득하는 게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 저축도 중요하지만 투자를 하면서 크게 손해보지만 않는다면 1원이라도 벌 수만 있다면 그걸 통해서 조금씩 내 경험과 내 돈그릇을 키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